안녕하세요, 일개미입니다. 엔잡 속의 첫 번째로 카페 창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이 망해 생계가 어려워졌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져 여기저기 떠돌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돈을 벌고 싶으니 크든 작든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경험도 쌓고 학교에서 이론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한다고 생계가 위험하면 안 돼서 최대한 직장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업종을 탐색했습니다. 직장인 부업으로 많이 찾는 것이 대부분 온라인 사업이었고 구매 대행이나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것들이었는데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시장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어 제외했습니다. 플랫폼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창업이 진입 장벽이 다소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큰 대신 리스크도 있겠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창업 박람회나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다녀보고 주변에서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찾아뵙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먼저 일상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요식업은 재료 관리가 어렵고 노동 강도가 높아 직원 구하기도 어렵고 주방과 홀 관리를 직접 해야 하는데 영업시간이 회사 시간과 겹쳐 상황상 적절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퇴근 후 밤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류업은 마침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형태의 프랜차이즈가 뜨고 있던 때라 관심을 가졌는데 요식업과 같이 음식을 다루는 부분과 술까지 다루는 점 때문에 일단 제외했습니다. 인구 구조와 회식 문화 등의 변화로 주류업종이 작아질 거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좋아하고 자신 있는 자동차 관리업도 고민했습니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좋아 보였습니다. 저녁과 주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 했는데 저 같아도 직원만 있는 곳에는 믿고 맡기기 어려울 것 같고 직접 하기에는 확장성이 높지 않아서 더 나중에 은퇴하면 해보기로 하고 제외했습니다. 편의점은 일본의 경우에도 굉장히 시장이 크고 우리나라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데다가 창업 형태도 다양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소매점의 24시간으로 가격 경쟁력은 다소 떨어지고 물류와 고객 응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편의점을 하는 분이 있어 물어본 결과 편의점끼리의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고 하여 이것도 더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제외했습니다. 창업을 고민했을 때 자기계발 열풍과 함께 스터디 카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스터디 카페 고급화로 인한 투자비가 너무 큰 부분이 있었고 출생인구 감소 등으로 미래 시장성이 없어 보여 제외했습니다. PC방은 과거 오픈했던 매장에서 일하게 되어 점장에 가까운 형태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PC에 대한 지식과 게임에 대한 경험이 많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부상과 히트작의 감소로 전체적인 PC게임 수요가 주춤한 상황이었고 장치 산업에 가깝다 보니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을 이기기 어려워 보여 제외했습니다. 주류업과 반대로 술 대신 카페를 찾게 되는 트렌드를 미리 파악해서 카페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카페는 많았고 폐업률도 높다고 했지만 요식업에 비해 재료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직원 의존도 역시 높지 않았으며 브랜드와 규모에 따라 진입 장벽이 있다는 점도 최종적인 선택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업종을 검토한 기간이 3년 정도였습니다. 앞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것들 외에도 많은 업종과 사업들을 고민했고 카페로 결정하고 또 다시 카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카페 시장과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된 지식들도 공부했습니다. 많은 카페들을 다니며 인테리어나 상권에 따른 고객들 그리고 매장 분위기를 공부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열리는 창업 설명회도 전부 참석했습니다. 사장님들 카페나 바리스타 카페 등에 가입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카페를 하는 분을 수소문해서 직접 찾아가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카페 시장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생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창업 컨설턴트나 매물 중개 사이트를 통해 정보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해보는 것 외에 더 공부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대략 2년이 더 걸렸습니다.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창업을 준비하고 고민한 결과 첫 창업은 양도양수였습니다. 신규 창업도 고려했지만 초기 투자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평가된 매장들을 같이 찾았습니다. 그러다 소개받은 매장이 집에서 멀지 않았고 오랜 시간 운영되어 온 매장이었으며
주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장 리모델링이 안 되어 낙후된 상태였고 직원 관리가 안 되어 응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하고 여러 차례 방문한 결과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겠다 싶어 저렴한 가격에 매장을 양수받고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첫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첫 창업은 50평이 넘는 대형 매장의 고가 브랜드였습니다. 창업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 손해도 많이 보고 고생은 많았지만 매장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자 신규 프랜차이즈에서도 창업 제안이 왔습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규모가 작다 보니 투자금의 규모나 운영시간 등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저가 커피로 신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으나 한동안 2개 매장을 운영하며 익숙해지니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 좋은 입지의 매장들이 매우 저렴하게 나오거나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영 전략에도 위기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더해 50평이 넘는 대형 매장을 2개 더해서 첫 매장을 오픈한 지 3년 만에 매장 4개에 직원은 40명이 넘게 되었고 당연히 매출도 늘어서 월 2억 이상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성장에는 예기치 못한 위기들이 있어 왔기에 경영 전략이나 재무 구조에서 문제가 없도록 여러 차례 검토했습니다. 걱정도 되었지만 걱정할 시간도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생에서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야. 쉽게 생각하거나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았지만 이맘때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다행히 최소한의 피해로 수습을 마치고 이렇게 카페를 시작한 지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 지금은 매장 2개에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겪었던 어려움과 사건들을 공유하며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재 운영 중이신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